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거다. 이재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는 거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이버 공간에서 저야말로 한 20년째 허우적거리면서 나이를 먹어왔는데요. 일베는 새롭진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요. 그 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이나 여러 사람, 어찌 보면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을 희화화하거나 풍자하는 건 지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격은 지켜져 있었죠. 근데 지난 5년 사이에 인터넷 언론이 묘하게 흘러가면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충격, 경악, 알고 보니 사실은 이럴 수가, 숨막히는 이런 류의 선정적인 낚시글들이 범람하면서 사람들은 좀 천박해도 괜찮구나, 질이 떨어져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서 지금의 일베에 이르게 되는데, 일베는 저는 정말 답답한 게요. 제목에 일베가 올라갈 정도면 이건 문화 현상이고 대표되는 그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베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동방예의지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용물을 읽어서 공중파에서는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는데, 게시물을 뽑아서 읽기 부끄럽고 자식과 같이 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목글만 봐도 끔찍한 것들이 올라왔는데, 결국 그게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면서 전 민주당 얘기는 빼고 봐도 충분히 논란이 된다 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자를 정말 욕보이는 일을 하고 그걸 놀이화시키면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 자체가 활자는 돼 있지만 소리내서 읽기 부끄러운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일베가 문제가 된 것이고요. 이게 표현의 자유에 관련돼서 억압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도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이 지켜야 될 권리를 남용하고 누군가의 인권을 모욕하고 폄하하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일베 얘기가 나왔다 봅니다. 네. 변혜재 대표께들이죠. 곽동수 교수님 발언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좀 들었는데요. 왜요? 저희가 5년 전에 바로 백토에서 저하고 진성호 전 의원과 곽동수 교수님이 그 당시 광우병 거짓 선동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 문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향후 인터넷에서 지금의 이른바 그 당시 노무현 세력이 반기지 않는 이슈가 제기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물었더니, 그것도 다양한 하나의 인터넷의 발전 과정일 거다. 당연하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래. 자, 그 당시 그러면은 절대 인터넷을 규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율정화 될 수 있다고.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세요. 제가 봤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른바 다음 아고라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면은, 여대생 사망 사건, 집회 나가서 여대생이 경찰에게 목 졸려서 죽었다, 이런 글이 메인에 올라갔고, 심지어 여대생 강간 사건, 완전 허위 날조 게시글이 올라가는 그런 게 포털 사이트 탑에 올라가는데, 아고라 탑에. 그런 것까지도 5년 전 얘기를 꼭 해야만 지금께 설명이 되나요? 당연하죠. 예, 그게 굉장히 일관적인 문제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일베에서 그러면 누군가 잠시만요. 변 대표의 말씀을 듣고 반론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허위 날조 게시글이 포털 사이트 운영진에 가지고 탑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여론의 자율성을 주장했던 분이 지금 일베에 나온 글 가지고 굉장히 거의 단죄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니까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무슨 인터넷에서 무슨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격을 지켰다 그러는데, 다음 아고라나 오유나 MRP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이 인형에다 대고 총기를 난사한 동영상 올라가 있고, 수두룩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비하하고 모욕하는 건 수두룩하고, 최근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100년 전쟁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 8가지를 조작, 날조, 허위로 한 동영상이 다음 아고라와 이른바 오유 돌아다니면서 200만 이렇게 클릭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국에 대한 역사를 허위 날조로 공격하는 그 동영상이 돌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광주 사태 하나 정도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역사가 큰일 나게 욕했다. 저는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해야죠. 100년 전쟁은 지금 잠시만요. 일단 곽 교수님께 반론기를 먼저 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고 뭘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망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감당해서 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자의 시체를 놓고 앉아서 택배됐다라는 얘기 같은 게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대생 얘기에서 혼란하게 제가 5년 전 얘기를 하지 않겠다, 말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근거로 제가 표현의 자유를 말을 바꿨다고 보시는지 전 변 대표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저질스럽고 격이 떨어진 단어들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서 나가는 것까지는 있어도 반말의 욕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그게 결국은 일부 방송까지 흘러나가서 일베라는 사이트를 전 국민이 알게 됐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지적하고 이 망자에 대한 모욕이나 특정적 폄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근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뿐입니다. 광우병 거짓선동 때 게시글들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특이한 단어들 좋아하시죠. 거의 뭐 쥐박이 찢어 죽이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 아는 건데 왜 그때는 뭐 하시다가 잊어가지고 다른 문제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문제지기하고 지금도 문제지기 해야죠. 예. 이 교수님께 드리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곽 교수님께 먼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일단 신전의 마치 말을 바꾼 사람처럼 얘기가 돼 있으니까 예. 제가 풀어가야 될 텐데요. 입에 담고 싶진 않지만 얼마 전에 33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좀 전에 광주 뭐라고 하셨죠? 광주 사태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거나 예컨대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방송사 중에서 왜곡 방송했던 것이 사과를 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30년 전 일이니까 어떻게 되겠냐. 논란의 여지 있지만 저는 그런 쪽보다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무슨 강간 사건 이런 얘기들을 저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예전에 제가 5년 전에 썬데이 서울 같은 걸 왜 갖고 나와서 하세요라고 진 의원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입장이 바뀐 적 없습니다. 제가 바뀐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싶지만 말하게 두는 게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니까 두는 쪽이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표현의 자유에서 일베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저야말로 일베에서 많이 씹혔던 사람인데 제가 걱정되고 있는 것은 역사 왜곡을 해가면서 잘못된 것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에서 만들었던 민주화 운동에까지도 그렇게 폄하시키는 걸 어디까지 놔둬야 될 것이냐. 이거는 그야말로 네오나치가 나치를 합리화시켜가면서 2차 대전에 일으켰던 독일엔 책임이 없다는 것만큼 엄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고 있는 쪽이고요.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문제인데 그러면은 그 100년 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8가지로 허위 날조를 공격하는 그 게시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안 갖고 있나요? 문제를 좀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한두 가지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면은 낙곰수에 대해서는 언론노조가 민주화 언론상을 줬죠. 그런 거 잘못된 거죠. 그런 그러니까. 정도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소수죠. 이태강 교수님이나 소수가 비판했고 그래도 좌파 비판을 많이 진영은 했잖아요, 거의 그래도. 상 주고 찬양하고 그런 진정근 그런 교수까지 나가서 한 비판을 두세 명밖에 했는데 없어요. 많이 제가 했거든요. 알기로는. 그리고 그 홍어라는 표현은 민주당에서 유종필 대변인부터 천정배 최고위원이 당내 선거 나갈 때 자기 스스로 막 홍어라고 규정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민주당 정치인이 선거 뛸 때 홍어라고 자기들 막 비유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민주당에 좀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온 이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베를 처벌하다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전문적인 얘기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베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한 처벌이죠. 게시글 그 올린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 게시글이 하루에 4만 개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운영자가 뽑아내서 메인에 거냐 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다음에 아고라를 그때 비판한 거는 그 여대생 사망 이런 거짓 조작글을 다음에 직원이 직접 뽑아서 메인에 올렸습니다. 이건 다음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근데 되면. 일베도 그렇게 근데 일베는 어떻게 되냐? 길게 들을게요. 일베는 베스트 해가지고 추천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운영자가 방관인데 방관한다고 해가지고 또 처벌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음같이 직접 올린 것보다는 처벌이 덜하지만은 이 시스템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운영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광우병 거짓선동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운영자들의 문제예요. 운영자가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네. 사이트가 굉장히 바뀌는데 일베 같은 경우 현재 운영자가 너무 방관하고 있다. 근데 예전은 그랬어요. 예전에는 일베가 영향력이었었는데 지금 정도 영향력 있으면 운영자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진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오늘 여기 민주당 사람 없어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긴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재밌는 게 지금 일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광주 관련돼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돼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얘기했고 윤창중 대변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게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 윤창중 전 대변인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는 친노 종북 세력이 잘못해서 뭐 한 거다라고 트윗에 쓰셔서 얘기하셔서 그게 일베간에 나갔던 거 제대로 같은데. 알고 좀 인용했습니다. 네, 인용을 해주시죠. 정확히 워딩을 좀 하시던지 아니면 정확히 뭐 하지 워딩을 마시던지요. 해주시죠. 제가 얘기한 거는 이미 그 미시 USA의 게시판에 거짓 조작글 올라온 건 맞습니다. 완전히 성폭력 연쇄처럼 올라온 거 그런 게시글이 유포되는 그거 부분들은 분명히 정치 세력들이 이용했다. 좀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 관련돼서 트윗이 올라오고 광주 쪽 같이 올라왔을 때 지금도 광주 폭동이라고 하셨던가요?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모르면 말을 하지 마시던죠. 광주 관련돼서 저는 입장이 바뀌셨다고 보는 거는 변희재 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운영자가 잘못했으니까 그 운영자가 만들었던 운영자를 처벌하고 다음에 관련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했던 쪽. 저는 지금도 똑같이 저는 홍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표현까지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것 가운데서 일베의 가장 큰 문제는 일베 내로 저는 오늘 얘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과거로 넘어가니까 정치적인 얘기. 논의의 범위는 근데 일베 얘기에서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사례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 할 때 일베 얘기했을 때 일베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용인하던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더 거친 표현과 욕설에 가까운 게 있어서 격을 떨어뜨린다는 하급 문화라고 해도 B급이 아니라 이건 Z급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사회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편승해서 좀 더 부추겨가면서 이게 마치 누군가에 더 바람을 불어넣듯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다뤄야 되는 쪽인데 이게 엉뚱하게 잘 안 풀리고 거기에 바람을 자주 넣는 쪽이 변 대표 쪽으로 보여서 책임감 같은 거 일베에 대해서 영향을 지나치게 키우는 영향 아닐까 궁금해요. 뭐 납득하지 수완을 받고 있죠. 거기서. 쥐박이 찢어주기자 할 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까지? 쥐박이 찢어주기자가 글 올라올 때 그때 뭐 하셨습니까? 그런 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괜찮다고 본다니까요. 근데 일베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찬성하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일베 어떤 표현인가요? 홍어 택배 왔다고 올리면서 자극적으로 그게 일베 내에서 지금도 꾸준히 반복돼서 게시물이 올라가 있고 이게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아니, 홍어 택배 왔던 거에서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됐는데 저는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그 게시글이 지금 메인에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게시물이 얼마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법으로 완전히 민형사로 가기 전에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터넷에 이제 게시글들이 위험한 게 많다 보니까 정보통신망법에다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임시 차단 조치라는 조치들을 만들어 놔서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미. 이거 사실 노면 요건 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금까지 다 반대했죠, 좌파들이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근데 결국 또 이제 규제하려니까 또 이게 또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입장적으로는 좁혀주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백과 제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운영자와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일베에서 이른바 여성하고 외국인 비하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 비하라기보다는 성적 코드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는데 전 세계 검색 사이트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1위 검색어가 섹스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생기자마자 이거는 성적 코드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베뿐이 아니고 그 유력한 포털이라는 네이버와 다음에 한번 뉴스를 보세요. 매일같이 벗은 여자들 계속 갖다 놓고요. 꿀벅지 단어 만들어 놓고 공공 포털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게 게시판에서 당연히 성적 코드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아직은 인터넷 문화고 이건 오히려 제도권부터 기억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외국인 비하는요. 제가 다문화 컨텐츠 협회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볼 때 다문화 정책이 너무 잘못돼가지고요. 이거는 뭐 현 정권 문제가 아니고 지난 정권 문제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문화 정책을 너무 잘못해서 그냥 막 갖다 직접적 퍼주기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하가 아니고 다문화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감정적으로 나온다. 그럼 사실 정책을 바꿔주면은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다문화에서 외국인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아니, 할 수 두 가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걸 규제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취지는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예, 이태광 교수님. 일단 변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일베에 있는 섹스 코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색드립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그러면 분명히 김치녀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일단 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일단 한번 가보십시오, 일베에. 가보시면은 분명히 그 여성 혐오적인 어떤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분명히 여성 혐오주의를 김치녀가 일베가 만든 단어가 아니잖아요. 한국 언론들이 만든 단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김치남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녀가 있는 것이고, 쓰신 여가 있는 일베가 것이고. 만든 단어는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김치남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김치녀가 나온 거지만,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서 여성 혐오를 계속 조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여성 혐오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일베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죠. 다른 사이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일베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이주 노동자 문제인데요. 이주 노동자 문제는 금방 변 대표가 잘 지적하셨는데 대부분이 정책적인 실수 때문에 다문화주의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미 결판이 났어요. 예. 결론이.
그 정책 때문에 이런 이주 노동자들의 혐오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유럽에서도 그게 바로 네오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오나치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여기를 다시 백인의 나라로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베에만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베에 가서 보시면은 그 일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유사한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 예. 지금 제목대로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용납되는가를 얘기할 때 저는 헌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9차 10차 개정이 됐던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5.16, 5.17 쿠데타로 이어져서 헌법이 나오면서 간선으로 됐던 대통령이 직선을 뽑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건국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현행 헌법에 틀이 되고 있는 역사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았던 것까지 지금 인터넷 기사 가운데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읽고 말도 안 되고 지나치는 거하고 똑같이 말씀하실 때는 뭐 여대생 무슨 사건 그런 사건을 민주화운동을 같이 놓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것이 됐건 저는 한 가지 문제가 돼야 될 게 있다면 유럽이나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 제대로 과거를 청산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잊지 않게끔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가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80년에 사람이 몇 명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분명히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한 지역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화라는 걸 얻긴 했지만 지금 그거의 자체에 대해서 폭동이다,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라고 왜곡되는 쪽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부가 안전이 중요하다면 안전행정부라고 이름까지 바꿔야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5.18 기념식에 가서 이분들의 영향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 부분이 일개 사이트에서 논의가 되면서 마치 진실인 양 누군가 부추기고 그게 사실로 왜곡돼 가면서 그때 사망했던 분들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최소한 우리 사회가 민주국가가 되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곽 교수님께도 이재규 변호사님께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18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자,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두고, 최대한 안에 두고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입장이 이 부분만큼은 표현의 자유 최대치를 벗어났다고 보고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미 표현의 자유치를 벗어났다고 보는 걸로 생기는 게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공중파까지 후방 효과를 나타냈고 거기에 분개해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은 곽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지금 형태로 있는 데서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 대표님. 그거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현 대표님. 그러면 5.18 강주 사태가 하나의 역사의 하나의 사건인데 그 이슈에 대해서 전 국민이 100% 똑같은 의견 갖고 있어야 됩니까? 자, 5.18 광주 사태가 촉발된 이유는 일베가 사실 제기했다기보다는 김대령 박사라고 미국의 역사학자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식 자료 70만 건의 자료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책 4권짜리를 출판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전에 인터넷에서 계속 올렸고, 즉 그냥 유언비어로 쓴 책이 아니에요.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식 자료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찾아서 충분히 개연성 있는 문제제기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고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5.18 대해서 논의도 하지 마라. 이미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정해졌으니까 너희들 다 입 다물어라.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 대해서 왜 그렇게 헐뜯고 음해하고 심지어 날조까지 해가지고 공격합니까? 저는 최소한 역사적 사건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지만원 박사, 북한군 개입했다고 얘기해가지고 고소당했지만은 대법원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상황이 다르죠. 지금 변 대표는 그러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광주 사태라는 객관적 단어를 씁니다. 지금 김대령 박사도 이렇게 쓰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아니, 객관적으로 다른 거하고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아니, 사태에 대해서 놓고 한번 재평가해보자. 재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재평가하는 문제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아닐 게 수도 출발하는 있으니까. 건 다르지. 재평가에서 아닐 수 있으니까 저는 객관적 단어 쓰겠다.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무슨 알겠습니다. 권력으로 제가 재평가 갖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잠시만요. 평가를 못하게 한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 예. 나와서 막아야 된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아니, 민주화라는 게 좋은 거는 맞죠. 알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죠? 뭐 민주화가 지금 좋다는 건 맞죠. 잠시만요. 지금 아니, 제가 광주 사태라고 부를 자유가 있어요. 내가 아니, 왜 그러니까 무조건 광주 민주화 사태를 뭐라 운동을 부르든 간에 민주주의가 지금 좋은 거는 거의 맞죠. 국가 파시즘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역사적 예, 평가를 변혜재 국가가 대표님 나와서 그리고 이 교수님 억압하려고 잠시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항상 그때 광우병 거짓 선동 때도 제가 늘 사이트 운영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지금도 사이트 운영자 책임론인데요. 정말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서 사이트 하나가 괴물이 되느냐, 정말 사회적인 큰 하나의 힘이 되느냐 결정납니다. 한 사이트에서 카테고리를 뭘로 정하냐 가지고 해서 수많은 글들이 정화되고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지금 일베도 지금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베의 사실은 그 가장 큰 순기능은 저같이 매체를 비평하는 이제 매체 비평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론이 지금 거의 사안마다 수많은 거짓 왜곡 보도를 쏟아내는데 일베에서 그걸 탁탁 잡는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누구나 다 검색 통해가지고 과거 기사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거짓말들 잡아내고 심지어 그래서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 뭐 아이패드를 뭐 했다 이런 부분도 일베에서 사진 확대해가지고 잡아냈고 최근에 낸시 씨가 무슨 BBC 공연 초청받았다는 거 일베 회원이 BBC에다가 직접 문의해가지고 잡아내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일베의 중요한 부분은 일베라는 사이트가 주로 김정은 체제가 등장했을 때부터 급성장했는데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저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달성하자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하는 기능과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그 기능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젊은 세력에 출연했으면은 그 사람들의 뜻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자가 훨씬 더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베 운영자는 뒤에서 빠져 있었죠. 숨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글쎄 남의 사이트 운영자한테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큰 흐름이다. 젊은 세대가 진취적으로 자유통일을 나설 수 있는 정말 큰 흐름이 왔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을 제대로 책임 있게 못하면은 언제 어느 때 일베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트 운영자 책임론을 좀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곽 교수님 차례입니다.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태광 교수를 팔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이태광 교수가 지금 얘기했던 게 플레이보이의 창업자는 레리 프린트다. 그렇게 되면 루머가 커지는 게 이렇습니다. 제대로 안 봤나 보네. 레리 프린트는 허슬러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휴 해프너지. 이러고 나가면서. 근데 좌파 애들은 그런 잡지도 안 봐나? 옆에서 지적한 곽동순 뭐야? 얘들이 뭐가 잘못됐네. 이러고 나가다 보면 그놈들 전부 나쁜 놈들이야 해가면서 놀림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리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주제하고 전혀 다른 놀림거리로 갑니다. 제가 국가에서 뭔가 나서서 어른들이 해야 된다는 게 제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걸 떠나서 예컨대 저는 거기서 주로 씹히고 있지만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는 존중받으면서 별칭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지나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지나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잘못됐으니까 좀 자정하게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게 제 마음이고요. 저는 통제될 수 있는 기본을 권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트위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풀어놓으면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개 운영자 탓하고 나는 매체 비평가다라는 건 하지 마시고 보기에 따라서 진영 논리를 보게 되면 변희재 대표만큼 훌륭한 선동가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좀 자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굳이 일베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여기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이트 운영자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탈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얘기할 거 없이 사이트 운영자가 바뀌면 돼요. 잘되니까 또 이게 또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입장적으로는 좁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백과 제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운영자와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일베에서 이른바 여성하고 외국인 비하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 비하라기보다는 성적 코드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는데 전 세계 검색 사이트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1위 검색어가 섹스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생기자마자 이거는 성적 코드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베뿐이 아니고 그 유력한 포털이라는 네이버와 다음에 한번 뉴스를 보세요. 매일같이 벗은 여자들 계속 갖다 놓고요. 꿀벅지 단어 만들어 놓고 공공 포털들이 그러고 있는데 일개 게시판에서 당연히 성적 코드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하지만 인터넷 문화고 이건 오히려 제도권부터 기억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외국인 비하는요. 제가 다문화 컨텐츠 협회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볼 때 다문화 정책이 너무 잘못돼가지고요. 이거는 뭐 현 정권 문제가 아니고 지난 정권 문제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문화 정책을 너무 잘못해서 그냥 막 갖다 직접적 퍼주기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하가 아니고 다문화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감정적으로 나온다. 그럼 사실 정책을 바꿔주면은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다문화에서 외국인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두 있어요.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걸 규제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취지는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이태광 교수님. 일단 변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일베에 있는 섹스 코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색드립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그러면 분명히 김치녀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일단 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일단 한번 가보십시오. 일베 가보시면은
분명히 그 여성 혐오적인 어떤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분명히 여성 혐오주의를 김치녀가 일베가 만든 단어가 아니잖아요. 한국 언론들이 만든 단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김치남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녀가 있는 것이고, 스시녀가 있는 일베가 것이고. 만든 단어는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김치남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김치녀가 나온 거지만,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서 여성 혐오를 계속 조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여성 혐오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일베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죠. 다른 사이트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일베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이주 노동자 문제인데요. 이주 노동자 문제는 금방 변 대표가 잘 지적하셨는데, 대부분이 정책적인 실수 때문에 다문화주의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미 결판이 났어요. 예. 그 정책 때문에 이런 이주 노동자들의 혐오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유럽에서도 그게 바로 네오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오나치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여기를 다시 백인의 나라로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베에만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베에 가서 보시면은 그 일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유사한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 예. 지금 제목대로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용납되는가를 얘기할 때 저는 헌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9차 10차 개정이 됐던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5.16, 5.17 쿠데타로 이어져서 헌법이 나오면서 간선으로 됐던 대통령이 직선을 뽑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건국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현행 헌법에 틀이 되고 있는 역사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았던 것까지 지금 인터넷 기사 가운데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읽고 말도 안 되고 지나치는 거하고 똑같이 말씀하실 때는 뭐 여대생 무슨 사건 그런 사건하고 민주화운동을 같이 놓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것이 됐건 저는 한 가지 문제가 돼야 될 게 있다면 유럽이나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 제대로 과거를 청산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잊지 않게끔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가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200만 이렇게 클릭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국에 대한 역사를 허위 날조로 공격하는 그 동영상이 돌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광주 사태 하나 정도 예.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역사가 큰일 나게 욕했다. 저는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해야죠. 백년 전쟁은 지금 잠시만요. 일단 곽 교수님께 반론기를 먼저 좀 드리고 저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고 뭘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망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감당해서 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사자의 시체를 놓고 앉아서 택배됐다라는 얘기 같은 게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대생 얘기에서 혼란하게 제가 5년 전 얘기를 하지 않겠다, 말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근거로 제가 표현의 자유를 뭐 말을 바꿨다고 보시는지 전 변 대표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저질스럽고 격이 떨어진 단어들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서 나가는 것까지는 있어도 반말의 욕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그게 결국은 일부 방송까지 흘러나가서 일베라는 사이트를 전 국민이 알게 됐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지적하고 이 망자에 대한 모욕이나 특정적 폄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근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뿐입니다. 광우병 거짓 선동 때 게시글들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특이한 같은데 단어들 거의 좋아하시죠? 뭐 쥐박이 찢어 죽이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 아는 건데 왜 그때는 뭐 하시다가 잊어가지고 다른 문제제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문제제기하고 지금도 문제제기 해야죠. 예. 이 교수님께 드리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곽 교수님께 먼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일단 신전의 의견 마치 드리겠습니다. 말을 바꾼 사람처럼 얘기가 돼 있으니까 예. 제가 풀어가야 될 텐데요. 입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33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좀 전에 광주 뭐라고 하셨죠? 광주 사태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거나 예컨대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방송사 중에서 왜곡 방송했던 것이 사과를 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30년 전 일이니까 어떻게 되겠냐. 논란의 여지 있지만 저는 그런 쪽보다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무슨 강간 사건 이런 얘기들을 저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예전에 제가 5년 전에 썬데이 서울 같은 걸 왜 갖고 나와서 하세요라고 진 의원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입장이 바뀐 적 없습니다. 제가 바뀐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싶지만 말하게 두는 게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니까 두는 쪽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표현의 자유에서 일베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저야말로 일베에서 많이 씹혔던 사람인데
제가 걱정되고 있는 것은 역사 왜곡을 해가면서 잘못된 것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에서 만들었던 민주화 운동에까지도 그렇게 폄하시키는 걸 어디까지 놔둬야 될 것이냐. 이거는 그야말로 네오나치가 나치를 합리화시켜가면서 2차 대전에 일으켰던 독일엔 책임이 없다는 것만큼 엄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고 있는 쪽이고요.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역사 문제인데 그러면은 그 100년 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8가지로 허위 날조를 공격하는 그 게시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안 갖고 있나요? 문제를 좀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한두 가지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면은 낙곤수에 대해서는 언론노조가 민주화 언론상을 줬죠. 그런 거 잘못된 거죠. 그런 그러니까. 정도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소수죠. 이특강 교수님이나 소수가 비판했고 그래도 좌파 비판 많이 진영에서는 했잖아요, 거의 그래도. 상 주고 찬양하고 그런 진정면 그런 교수까지 나와서 한 두세 비판을 명밖에 했는데 없어요. 많이 제가 했거든요. 알기로는. 그리고 그 홍어라는 표현은 민주당에서 유종필 대변인부터 천정배 최고위원이 당내 선거 나갈 때 자기 스스로 막 홍어라고 규정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치인이 선거 뛸 때 홍어라고 자기를 막 비유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민주당에 좀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온 이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배를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전문적인 얘기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80년에 사람이 몇 명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분명히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한 지역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화라는 걸 얻긴 했지만 지금 그거의 자체에 대해서 폭동이다,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라고 왜곡되는 쪽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부가 안전이 중요하다면 안전행정부라고 이름까지 바꿔야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5.18 기념식에 가서 이분들의 영향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 부분이 일개 사이트에서 논의가 되면서 마치 진실인 양 누군가 부추기고 그게 사실로 왜곡돼 가면서 그때 사망했던 분들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최소한 우리 사회가 민주국가가 되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곽 교수님께도 이재규 변호사님께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18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자,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두고, 최대한 안에 두고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입장이 이 부분만큼은 표현의 자유 최대치를 벗어났다고 보고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미 표현의 자유치를 벗어났다고 보는 걸로 생기는 게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공중파까지 후방 효과를 나타냈고 거기에 분개해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은 곽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 표현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형태로 있는 데서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 대표님. 뭐, 그거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현 대표님. 그러면 5.18 광주 사태가 하나의 역사의 하나의 사건인데 그 이슈에 대해서 전 국민이 100% 똑같은 의견 갖고 있어야 됩니까? 자, 5.18 광주 사태가 촉발된 이유는 일베가 사실 제기했다기보다는 김대령 박사라고 미국의 역사학자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식 자료 70만 건의 자료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책 4권짜리를 출판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전에 인터넷에서 계속 올렸고, 즉 그냥 유언비어로 쓴 책이 아니에요.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식 자료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를 찾아서 충분히 개연성 있는 문제제기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고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5.18 대해서 논의도 하지 마라. 이미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정해졌으니까 너희들 다 입 다물어라.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 대해서 왜 그렇게 헐뜯고 음해하고 심지어 날조까지 해가지고 공격합니까? 저는 최소한 역사적 사건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지만원 박사, 북한군 개입했다고 얘기해가지고 고소당했지만은 대법원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지금 변 대표는 그러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저는 그래서 광주 사태라는 객관적 단어를 씁니다. 지금 김대령 박사도 이렇게 쓰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아니, 객관적 다른 거하고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아니, 사태에 대해서 놓고 한번 재평가해보자. 재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재평가하는 문제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아닐 게 수도 있으니까. 다르지. 재평가에서 아닐 수 있으니까 저는 객관적 단어 쓰겠다.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폭동이었나요, 그럼? 무슨 알겠습니다. 권력으로 제가 재평가겠다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잠시만요. 평가를 못하게 한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 예. 나와서 막아낸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아니, 민주화라는 게 좋은 거는 맞죠. 알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죠? 뭐 민주화가 지금 좋다는 건 맞죠. 잠시만요. 지금 아니, 제가 광주 사태라고 부를 자유가 있어요. 내가 아니, 왜 그러니까 무조건 광주 민주화 사태를 운동을 뭐라 합니까? 부르든 간에 민주주의가 지금 좋은 거는 거의 맞죠. 국가 파시즘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역사적 예, 평가를 변희재 국가가 대표님 나와서 그리고 이 교수님 억압하려고 잠시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항상 그때 광우병 거짓 선동 때도 제가 늘 사이트 운영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지금도 사이트 운영자 책임론인데요. 정말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서 사이트 하나가 괴물이 되느냐, 정말 사회적인 큰 하나의 힘이 되느냐 결정납니다. 한 사이트에서 카테고리를 뭘로 정하냐 가지고 해서 수많은 글들이 정화되고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지금 일베도 지금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베의 사실은 가장 큰 일베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한 처벌이죠. 게시글 그 올린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 게시글이 하루에 4만 개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운영자가 뽑아내서 메인에 거냐 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다음에 아고라를 그때 비판한 거는 그 여대생 사망 이런 거짓 조작들을 다음에 직원이 직접 뽑아서 메인에 올렸습니다. 이건 다음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근데 일베도 그렇게 근데 일베는 어떻게 되냐? 길게 들을게요. 일베는 베스트 해가지고 추천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운영자가 방관인데 방관한다고 해가지고 또 처벌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음같이 직접 올린 것보다는 처벌이 덜하지만은 이 시스템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운영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광우병 거짓 선동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운영자들의 문제예요. 운영자가 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사이트가 굉장히 바뀌는데 일베 같은 경우 현재 운영자가 너무 방관하고 있다. 근데 예전은 그랬어요. 예전에는 일베가 영향력이었었는데 지금 정도 영향력 있으면 운영자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진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오늘 여기 민주당 사람 없어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긴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재밌는 게 지금 일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광주 관련돼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돼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얘기했고 윤창중 대변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게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 윤창중 전 대변인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는 친노 종북 세력이 잘못해서 뭐 한 거다라고 트윗에 쓰셔서 얘기하셔서 그게 일베간에 나갔던 거 제대로 같은데. 알고 좀 인용했습니다. 네, 정확히 워딩을 좀 하시던지 아니면 정확히 워딩을 해주시죠. 제가 얘기한 거는 이미 그 미시 USA의 게시판에 거짓 조작글 올라온 건 맞습니다. 완전히 성폭력 연쇄처럼 올라온 거 그런 게시글이 유포되는 그거 부분들은 분명히 정치 세력들이 이용했다. 좀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 관련돼서 트윗이 올라오고 광주 쪽 같이 올라왔을 때 지금도 광주 폭동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모르면 말을 하지 마시던죠. 광주 관련돼서 저는 입장이 바뀌셨다고 보는 거는 변희재 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운영자가 잘못했으니까 그 운영자가 만들었던 운영자를 처벌하고 다음에 관련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했던 쪽. 저는 지금도 똑같이 저는 홍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표현까지 그 정도 할 수 제가 뭘 있다고 말이 보는데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셨던 것 가운데서 그 일베의 가장 큰 문제는 일베 내로 저는 오늘 얘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과거로 넘어가니까 그 아니요. 정치적인 지금 얘기 논의의 본인은 근데 일베 편하게 얘기에서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사례를 됩니다. 집어넣어서 네. 하는 거 할 때 일베 얘기했을 때 일베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용인하던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더 거친 표현과 욕설에 가까운 게 있어서 격을 떨어뜨린다는 하급 문화라고 해도 B급이 아니라 이건 Z급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사회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편승해서 좀 더 부추겨가면서 이게 마치 누군가에 더 바람을 불어넣듯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다뤄야 되는 쪽인데 이게 엉뚱하게 잘 안 풀리고 거기에 바람을 자주 넣는 쪽이 변 대표 쪽으로 보여서 책임감 같은 거 일베에 대해서 영향을 지나치게 키우는 영향 안 하실까 궁금해서요. 뭐 납득하지 수완을 못하는 갖고 있죠, 거기서. 쥐박이 수완을 찢어주기 갖고 할 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까지? 쥐박이 찢어주기가 글 올라올 때 그때 뭐 하셨습니까? 그런 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괜찮다고 본다니까요. 근데 일베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찬성하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베 어떤 표현이 홍어 문제인가요, 택배 그러면? 왔다고 올리면서 자극적으로 사람 잘못했잖아요. 아니요. 그게 일베 내에서 지금도 꾸준히 반복돼서 게시물이 올라가 있고 이게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아니, 홍어 택배 왔던 거에서 잘못된 거죠. 완전히 네, 잘못됐던 잘못됐는데 저는 그거 지적하는 그 겁니다. 게시글이 지금 메인에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게시물이 얼마나 논란이 알겠습니다. 됐었습니까? 잠시만요. 법으로 완전히 민형사로 가기 전에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터넷에 이제 게시글들이 위험한 게 많다 보니까 정보통신망법에다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임시 차단 조치라는 조치들을 만들어 놔서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미. 이거 사실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금까지 다 반대했죠, 좌파들이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근데 결국 또 이제 규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거다 이재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는 거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이버 공간에서 저야말로 한 20년째 허우적거리면서 나이를 먹어왔는데요. 일베는 새롭진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요. 그 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이나 여러 사람 어찌 보면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을 희화화하거나 풍자하는 건 지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격은 지켜져 있었죠. 근데 지난 5년 사이에 그 인터넷 언론이 묘하게 흘러가면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충격, 경악,
뭐뭐뭐 알고 보니 사실은 이럴 수가 숨막히는 뭐 이런 류의 선정적인 낚시글들이 범람하면서 사람들은 좀 천박해도 괜찮구나. 질이 떨어져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서 지금의 일베에 이르게 되는데 일베는 저는 정말 답답한 게요. 제목에 일베가 올라갈 정도면 이건 문화 현상이고 대표되는 그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베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동방예의지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용물을 읽어서 공중파에서는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는데 게시물을 뽑아서 읽기 부끄럽고 자식과 같이 보던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목글만 봐도 끔찍한 것들이 올라왔는데 결국 그게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면서 전 민주당 얘기는 빼고 봐도 충분히 논란이 된다 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자를 정말 욕보이는 일을 하고 그걸 놀이화시키면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 자체가 활자는 돼 있지만 소리내서 읽기 부끄러운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일베가 문제가 된 것이고요. 이게 표현의 자유에 관련돼서 억압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도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이 지켜야 될 권리를 남용하고 누군가의 인권을 모욕하고 폄하하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일베 얘기가 나왔다 봅니다. 네. 변혜재 대표께 드리죠. 곽동수 교수님 발언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좀 들었는데요. 왜요? 저희가 5년 전에 바로 백토에서 저하고 진성호 전 의원과 곽동수 교수님이 그 당시 광우병 거짓 선동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 문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향후 인터넷에서 지금의 이른바 그 당시 노무현 세력이 반기지 않는 이슈가 제기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물었더니 그것도 다양한 하나의 인터넷의 발전 과정일 거다. 당연하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네. 자, 그 당시 그러면은 절대 인터넷을 규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율정화 될 수 있다고. 뭐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세요. 제가 봤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른바 다음 아고라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면은 여대생 사망 사건. 집회 나가서 여대생이 경찰에게 목 졸려서 죽었다. 이런 글이 메인에 올라갔고 심지어 여대생 강간 사건. 완전 허위 날조 게시글이 올라가는 그런 게 포털 사이트 탑에 올라가는데 아고라 탑에. 그런 것까지도 5년 전 얘기를 꼭 해야만 지금께 설명해 주나요? 당연하죠. 예, 그게 굉장히 일관적인 문제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일베에서 그러면 근데 잠시만요. 변 대표의 말씀을 듣고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허위 날조 게시글이 포털 사이트 운영진에 가지고 탑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여론의 자율성을 주장했던 분이 지금 일베에 나온 걸 가지고 굉장히 거의 단죄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니까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무슨 인터넷에서 무슨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격을 지켰다 그러는데 다음 아고라나 오유나 MRP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이 인형에다 대고 총기를 난사한 동영상 올라가 있고 수두룩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비하하고 모욕하는 건 수두룩하고 최근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100년 전쟁이 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 8가지를 조작, 날조, 허위로 한 동영상이 다음 아고라와 이른바 오유 돌아다니면서